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보, 당신 나한테 숨긴 게 얼마나 많은 거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은호가 병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1시간 후 박진석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진석이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쭉 훑어봤어요. 고우성이, 성재, 지혁, 그리고 은호. 도대체 뭘 숨기고 있던 거야? 박진석이 고성이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혁이 눈치를 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고성이, 설명해봐. 박진석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재가 나섰지만 박진석이 손을 들며 막았어요. 성재야, 너는 나중에, 지금은 내 어머니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 고성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자리를 옮기자.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말해. 내가 모르는 자식이 하나 더 있었던 거야? 그것도 내가 30년 동안 숨긴 딸이.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이 눈치를 보며 지나갔고 지혁은 은호 쪽으로 몸을 살짝 틀어 그녀를 가려주듯 섰습니다. 고성이, 대답해. 그게 아니라 여보.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은호는 내 딸이야.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와 이란성 쌍둥이. 성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쌍둥이? 박진석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은호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우진이랑 같은 날 태어난 딸? 고성희 이사장이 오늘 말하려 했대요. 지혁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은호 씨에게 친엄마라는 거랑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간이식 얘기까지요. 간이식? 박진석의 눈이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성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 간경화 말기입니다. 지금 상태도 급격히 악화됐고 은호 씨가 공여자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박진석이 고성이를 향해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버려둔 딸을 이제 와서 끌고 와서 내 아들 살리려고 간을 떼어 달라고? 그 얘기를 지금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여보. 고성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죽어가고 있다고. 여기 네 아들만 죽어가는 거 아니야. 박진석이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숨 막히는 사람은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저 아가씨야. 네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은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한 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우진의 말만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저 은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잠깐 숨 좀 돌리고 올게요. 지은호 씨. 박진석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은호가 멈춰 섰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 결정이 제일 먼저고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만 잊지 마요. 그 말에 고성이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여보, 이건 회사 문제도 아니고 재단 이미지도 아니야. 박진석이 단호하게 잘랐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야. 두 사람의 인생이고요. 지혁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은호한테 시간을 줘야 해요. 회장님, 그럴 시간이 없다고 고성이가 소리치려 했지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다시 양평병원 번호였습니다. 네, 이정훈 박사님. 고성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어요. 우진이 상태 어때요? 지금은 응급약 주사로 간성 혼수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악화될지 모릅니다. 수술은요? 공여자 동의서만 들어오면 바로 팀 소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어질수록 위험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고성이의 눈빛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이번엔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울면서 은호 압박하는 건 더는 하지 마세요. 고성이 이사장님.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어요. 정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급하게 벗어 던지고 뛰어온 듯 숨이 가빴습니다. 사장님, 지혁이 놀라서 다가갔어요. 어떻게 내 딸이를 내가 이제야 알 수 있는 거야 하며 오열했습니다. 정순이가 은호부터 찾았습니다. 은호야. 엄마. 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정순이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은호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안 한다고 해도 엄마는 내 편이야. 그 말에 고성이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요? 고성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물었어요. 우리 우진이는요? 죽으라는 거야? 정순이가 천천히 몸을 돌려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저도 그 아이 죽으라는 말 못해요. 하지만 그 아이 살리려고 우리 딸 인생을 대신 내놓으라고도 못해요. 그 아이? 고성이가 분노에 차서 웃었습니다. 그 아이? 은호는 내 딸이야. 내가 낳았어. 낳은 건 당신일지 몰라도 엄마는 나야. 어떻게 당신이 엄마야? 그러고도 엄마야? 정순이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키운 건 나예요.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박혔습니다. 애가 열이 펄펄 끓을 때 밤새 옆에서 수건 갈아주고 학교 발표회 날 도시락 싸들고 가서 뒤에서 몰래 응원해준 사람은 누구였는데 지금 와서 엄마라고 부르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박진석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지금 여긴 병원이야. 아이들 아피기도 하고. 회장님은 조용히 계세요. 고성이가 되받아쳤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당신 회사, 당신 체면 지키느라 내가 얼마나. 박진석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혼자 끌어안고 있을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정당화되진 않아. 은호는 두 어른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숨이 막혀 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만해 주세요. 은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제 앞에서 제 얘기로 싸우지 마세요. 모두가 멈췄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이 어떤지, 제가 뭘 느끼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시잖아요. 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은호야 선배, 잠깐만요. 은호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친엄마는 저를 버린 죄책감이랑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저를 보고 있고, 양엄마는 평생 키운 딸을 빼앗길까봐, 또 다치게 될까봐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냥 저만 보지는 않아요. 정순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은호. 엄마. 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잠깐 혼자 있고 싶어요. 지은호 씨. 이정훈 의사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환자분이 우진이가요? 고성이가 달려들 듯 다가갔습니다. 환자분이 여동생분을 찾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은호에게 꽂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의 의식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은호 불러 달라고 하네요.
많이 피곤하겠지만 잠깐만 들어와 줄 수 있을까요? 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진아. 은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우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왔어? 응. 은호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동아리 선배 보러 왔지. 우진이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지? 솔직히 말해. 응. 엄청 힘들어. 은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더 힘들지. 우진이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응. 나 무서울 때마다 생각나는 얼굴이 있었거든. 누구? 처음 동아리방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게 익숙했던 그 애. 은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다. 뭘? 그게 동생이라서 그랬던 거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아. 응. 아까 그 말 진심이야? 어떤 거? 내가 안 해줬으면 좋겠다던 말. 우진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심이야. 왜? 넌 나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우진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죽는 게 무서워서 너한테 그 무서움을 떠넘기려는 거야. 근데 너까지 나 때문에 평생 몸도 마음도 죄책감도 짊어지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죽으면 나는 평생 죄책감 안 느낄 것 같아. 느끼겠지. 우진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내 선택이 아닐 거야. 병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감정이지. 근데 내가 수술을 하면 그 죄책감은 내 선택이 돼. 그래서 싫어.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발목 잡히는 거. 난 그거 못 보겠어. 은호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나한테 하나만 약속해 줄래? 우진이 물었습니다. 뭔데? 누가 뭐래도 마지막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은 박진석이 복도에서 했던 말과 겹쳐졌습니다. 당신 결정이 제일 먼저고 제일 마지막이다. 엄마 말도, 양엄마 말도, 선배 말도, 성재형 말도 다 들어. 근데 결정은 내가 해.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우진이 힘겹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건 나 좀 멋있지 않냐? 야, 은호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이 와중에 그게 농담이야? 응, 우진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웃기고 싶었어. 마지막까지 내 앞에서는. 병실 밖으로 나온 은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문 반대편에서는 4명의 어른이 제각기 다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떡할 거니? 고성이가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은호야. 정순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성재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저 은호가 4사람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답 안 할게요. 지은호,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대신 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정했어요. 뭔데? 정순이가 물었습니다. 제 인생 가지고 다시는 저 없이 서로 흥정하듯 얘기하지 마세요. 고성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 오늘 집에 갈 거예요. 엄마랑. 은호가 정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양평에서 이천까지 좀 멀지만 그래도 오늘은 엄마 밥 먹고 싶어요. 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국 끓여줄게. 은호야. 그때 지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배, 나 괜찮아. 어디 가요?
고성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박진석이 이번엔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 말 좀 그만해. 지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은호는 잠시 지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선배 옆에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아요. 병원 입구 앞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밤과 낮이 뒤섞인 듯한 흐릿한 시간대. 응급실 불빛만이 유독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선배. 응. 나 나쁜 딸일까? 누구 기준으로? 두 엄마 다 울게 만들었잖아요. 지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는 지금 처음으로 너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말한 거야. 그걸로 누가 널 나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그 사람 내 오빠면서 내 친구잖아. 응. 그래서 더 힘든 거고.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배, 나 결정하면. 응. 누가 뭘 해도 선배는 내 편 해줄 거야. 지혁은 대답 대신 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미 내 편이야. 은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아주 조금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은호의 선택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 회차 대본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